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기존에 제가 다뤘던 주제하고는 좀 다른 색다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마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해외 축구 리그를 꼽으라면 제일 먼저 꼽히는 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이죠. 이 EPL의 마지막 38라운드를 프리뷰 미리 다뤄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오늘의 영상 주제로 삼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20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도 어느덧 마지막 38라운드 한 경기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PL 38라운드는 한국 시간으로 5월 20일 월요일 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때에 동시에 다 같이 그렇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팀들이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동시간대에 다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는 승부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일단 목차는 이렇게 강등권, 의미 없는 경기, 유럽 대항전 진출권, 우승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강등권입니다. 네, 강등권에 있는 네 팀은 이렇게 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22위로 승점 16점, 벌리 같은 경우는 19위로 승점 24점.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이제 38라운드 결과와 상관없이 강등이 확정된 팀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루턴 타운 18위,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 17위. 이 두 팀 중 한 팀이 강등이 될 예정입니다. 이 네 팀 중 세 팀이 강등이 되는 거고 두 팀은 이미 확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노팅엄과 루턴타운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 같은 경우는 강등이 확정된 벌리의 홈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요. 루턴타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홈구장에서 풀럼과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루턴타운의 강등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라운드 기준으로 노팅엄 포레스트의 승점은 29점, 득실차는 마이너스 19점이고요. 루턴타운의 승점은 26점, 득실차는 마이너스 31점입니다. 38라운드에서 노팅엄이 지고 루턴타운이 이기면 승점 29점으로 동률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승점이 동률이 될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는 득실차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노팅엄이 득실차에서 루턴타운보다 12점 차 우위를 갖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면 루턴타운이 최대한 그것도 엄청나게 큰 점수차로 다득점 승리를 기록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번 시즌 루턴타운은 한 경기에서 5득점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즉, 한 경기에서 4득점을 한 것이 최대라 이 말이지요. 즉, 만약에 4득점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노팅엄이 막 9대 0으로 지는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로 나와야 되는데 노팅엄 같은 경우 한 경기 최다 실점 기록을 살펴보니까 17라운드 풀럼 원정에 있었던 5실점이더군요.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도 그 큰 득실차 간격을 메꾸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강등이 확정된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큰 의미 없는 그냥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고 넘어갈 법한 그런 경기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리버풀과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리버풀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3위 그리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이제 다가오는 38라운드 경기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버햄튼도 마찬가지로 중위권 확보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유럽 대항전 진출, 우승, 강등 같은 그런 큰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이 양팀 모두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큰 주목을 받을 경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다만 아마 이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뭐 황희찬 선수,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의 득점 여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로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지난 34라운드 수년 경기에서 토트넘이 맨시티한테 0대2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톤 빌라가 4위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4위를 확정지음으로써 자력으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4위 안에 확보를 함으로써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스톤 빌라라는 팀이 챔피언스 리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중위권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새로운 변수가 있다면 최근 6경기에서 5승 1무를 보이는 등 굉장히 파괴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변수일 것입니다. 다만 이런 요소들과는 별개로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매력적인 요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승 경쟁, 유럽 대항전 경쟁, 강등 경쟁 등 이런 극적인 요소들이 별로 없어서 큰 주목은 받지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 두 구단에 뛰고 있는 한국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럽 대항전 진출권입니다. 네.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놓고 유로파 및 컨퍼런스 자격을 놓고 다투는 팀이 4팀이 됩니다. 토트넘 핫스퍼, 첼시,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승점은 같지만 득실차에서 뉴캐슬이 많이 앞서기 때문에 7위,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8위가 된 것입니다. 우선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호스퍼의 대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지난 34라운드 맨시티와의 수년 경기에서 0대2 패배를 기록한 토트넘, 이렇게 되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할 수 있는 4위권에 들지 못하면서 결국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좌절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남은 셰필드와의 경기만 남게 되었는데요. 셰필드는 이미 강등이 확정된 20위 상태로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리그 전체 101실점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EPL 최다 실점 팀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는 팀입니다. 따라서 토트넘의 무난한 승리가 예측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에서 만약에 토트넘이 이기거나 비기면 5위를 확정짓고 유로파 리그로 향하게 됩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패배할 경우죠. 토트넘 핫스퍼가 패배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첼시가 38라운드에서 이기면 두 팀의 승점이 63점으로 동률이 됩니다. 즉 토트넘이 패배하고 첼시가 38라운드에서 이기면 두 팀의 승점이 63점으로 같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37라운드 기준 토트넘의 득실차는 플러스 10, 첼시의 득실차는 플러스 13입니다. 즉 첼시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득실차에서 불리한 것은 토트넘이기 때문에 6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38라운드가 치러지고 난 뒤 약 일주일 정도 뒤에 치러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간의 FA컵 결승이지요. 이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대결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시티를 꺾는다면, 그리고 우승을 차지한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로파 리그 티켓을 가져가면서 유로파 리그가 아닌 컨퍼런스 리그로 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게 왜 심각한 거냐? 챔피언스 리그를 노리던 팀이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 1위를 하는 등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중후반기에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을 드롭하는 등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고 결국에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하고 유로파 진출권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유로파 진출권으로 떨어지게 된 것도 서러운데 38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컨퍼런스 리그로 떨어진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아쉬운 시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안심할 수 없는 끝까지 승부를 봐야 되는 토트넘입니다. 유럽 대항전 티켓을 손에 넣을 팀은 누구인가? 여기서는 이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첼시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브렌트포드 원정을 떠나고요.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홈구장에서 본머스와 붙게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4위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고무적인 성과를 냈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에 들지 못하면서 이전 시즌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시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선수들의 부상으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들만 몇 명 꼽아보자면 주전 골키퍼인 닉 포프, 공격 주요 자원인 조 엘링턴과 칼럼 윌슨 등 그 밖에도 여러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내내 스쿼드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먹은 뉴캐슬이었습니다. 한편 상대인 브렌트포드의 경우에는 15등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뉴캐슬이 원정에서 꽤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좀 다소 뉴캐슬에게 있어서는 아쉬운 그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첼시입니다. 본머스를 홈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최종 리그 순위 12위로 정말 참혹했던 지난 2022-23 시즌을 보냈습니다. 2023-24 시즌, 이번 시즌이죠. 이번 시즌 초반기도 최저 14위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기에는 8패를 할 정도로 부진했고 10위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후반기에는 3패만을 기록하면서 6위까지 반등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반전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 첼시인데요. 본머스는 중위권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즉 커다란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이지요. 그리고 본머스가 원정에서 6승밖에 못 거뒀다라는 점 또한 첼시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 두 팀 중 지는 팀은 유럽 대항전 티켓을 사실상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뉴캐슬과 첼시 중 이 두 팀 중 유럽 대항전을 거머쥘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둘 팀은 누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대결입니다. 브라이튼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이튼과의 최근 5경기 전적이 1무 4패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상대라는 것이죠. 특히 최근 4경기 상대 전적으로만 따지면 4패입니다. 4번 다 졌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브라이튼을 상대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패배한다면 그대로 8위를 확정짓게 됩니다. 이 순위로는 유로파는커녕 컨퍼런스 리그에도 나갈 수 없는 순위입니다.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989-90 시즌 이후 처음으로 7위밖에 순위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퍼거슨 시절의 그 영광스러웠던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맨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욕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FA컵 결승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겨서 FA컵을 획득한다면 유로파 리그 티켓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유의 결승 상대인 맨시티를 꺾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들어서 패배가 없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막강한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팀인데요. 게다가 맨체스터 시티도 이 FA컵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역사상 최악의 순위로 리그를 마치는 대참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FA컵을 획득할 가능성이 냉정하게 따졌을 때는 많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리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베스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승권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권 경쟁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그리고 아스날 대 에버튼. 여기서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구단 모두 홈에서 상대 팀을 만나서 붙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맨시티의 승점은 89점이고 아스날의 승점은 87점입니다. 맨시티가 토트넘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따내면서 우승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밟았습니다. 만약 아스날이 지거나 비기면 맨시티는 승부 결과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우승입니다. 우승 확정입니다. 그리고 설령 아스날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맨체스터 시티가 이기면 맨시티가 우승하는 것이 확정됩니다. 다만 아스날이 우승을 아예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스날도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스날이 이기고 맨체스터 시티가 지면 아스날이 우승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이기고 맨시티가 비기면 승점 90점으로 동률이 되지만 아스날의 득실차가 플러스 61이고 맨시티의 득실차가 플러스 60이기 때문에 득실차에서 아스날이 우위를 점해해서 아스날이 우승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맨체스터 시티는 2024년에 들어서 패배를 하지 않은 팀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상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을 유력시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축구 공은 둥글다라는 말이 있죠.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팀들을 살펴봤습니다. 38라운드의 10경기 프리뷰를 간략하게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가요? 괜찮으셨나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의문이 드는 게 있다라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